복학생 정동영입니다. 복학생이라는 별명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는 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과방위가 전투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무위 의원님들 연설을 들어보니까 정무위가 한수 위입니다. 정무위를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준현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말씀들 참 잘하시네요.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또 김용만 의원. 김구 선생이 현생인 줄 알았어요. 증손자를 통해서 우리 유동수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이 이제 포문을 처음 열으셨는데, 근데 불쌍하긴 해요. 증인을 한 사람도 채택을 못했다니 그 상임위에서 과방위 160명. 다음번에 우리 찬대 대표님 꼭 정무위원장을 꼭 우리가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는 무엇보다도 해방후의 최고의 상임위원장 우리 최민희 위원장을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네, 최민희보다 더 독한 간사 김현희가 또 있어. 우리 한민수 의원, 조인철 의원, 이정환 의원, 또 여기 노종면 의원, 정말 막강한 전사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 한마디에 그냥 떨어요, 떨어. 그다음에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과방위가 가열차게 투쟁을 한 결과 지난 10월 18일, 10월 17일 공영방송 장학기도에 마침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또 크게 보면 윤 정권 들어서서 2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에 확실하게 제동이 걸린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2인 구성을 위법이다 이렇게 철퇴를 내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과방위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싸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사실 국민들 별로 이름도 잘 몰랐는데 유명해졌어요. 얼마 전에 시사인 잡지에서 국가기관 10군데를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꼴찌 1등이 역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3등입니다. 근데 검찰보다 꼴찌에서 용산 다음으로 더 불신을 받는 기관이 방통위예요. 그래서 용산, 방통위, 검찰 뭐 이런 순위였어요. 어쨌든 이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일 모레 선거법 심판도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네. 사실 우리의 희망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방위 정무위 의원들이 대부분 계신데 하나가 된 민주당,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그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과 정체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당 후보로서 불과 79명이었어요. 79명. 새정치국민회의. 79명이 단일대우로 똘똘 뭉쳐서 그래도 정치 좀 고수적 거물인 YS 정권을 상대로 꼼짝 못하게 79명이 그 정권을 올가매고 해방 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무척 지금 행복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막강한 우리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와 또 막강한 찬대 대표를 이렇게 보시고 17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국힘에는 갑질, 국민에게는 슈퍼을 최민희입니다. 저는 저희 과방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를 잠깐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이 깃들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밖으로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우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와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우영입니다. 네, 제가 과방위에서 사실은 김현 간사 옆에 서가지고 뭔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010년 2월까지 여기 국회 보좌관으로 있다가 1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국회 단상에 가니까 옛날 MB 악법 저지투쟁, 미디어 날치기 저지투쟁, 여기 국회에 돌아와서 제가 14년 동안 구청장, 관료 이런 걸 하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화해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이틀 만에 옛날 그 투쟁 정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끔 과잉 좀 발언을 해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이 전 대한민국의 운영 구조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재난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재난, 두 번째는 사회 재난.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해야 됩니다. 불이야. 윤석열, 김건희 그 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독재 정권을 포함한 모든 정권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몰염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저자라 했습니다. 저자. 그랬더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이깠습니다.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대중의 속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모든 민의를 국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의는 민의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본인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주말 되면 가족 단위든 친구 단위든 놀러라도 집회 근처에 오셔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주셔야 여기에서 국회에서 낮에는 반윤하다가 저녁에는 친윤하는 이 보수 국힘 의원들을 뒤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그들이 다음 선거에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행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제사입니다.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셨고 보수 인사였습니다. 보수는 뭐냐?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친일하는 보수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뉴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친일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보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은 보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윤석열 2단 친일 정권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 나오십시오. 미리 좀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은 이정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종현입니다. 2단 친일 정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속 정권. 제가 이진숙 청문회 때는 그 법화 기록 보다가 눈이 빠졌는데 지금은 명태균 목소리 듣느라 아주 귀가 터질 지경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국민께 보고 올리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었다. 협작군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이 나라 정치에 반을 호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은 정권을 쥐고 대통령실까지 장악하고 나라를 경영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제가 지난 운영위 국감 마지막 질의 때 목소리를 좀 높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이란 자는 당신들에게 사기꾼이었습니까? 당신들의 동지였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공신 중에 공신이었고 지금 명태균을 다들 나 몰라라, 나는 몰랐던 사람이야, 뭐 이름만 알아, 다 거짓말입니다. 다 협력하고 다 줄을 다 대려고 하고 그 줄을 잡으면 김건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고 경쟁적으로 명태균과 교류하려고 하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해서 지금 매우 공공해져서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2021년, 2022년에 했던 말들 녹음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참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김건희를 구워 삶았을까? 북악산 대가리가 좌측으로 꺾여 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고, 살을 맞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3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도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15일, 16일 용산설이 흘러나오더니 3월 20일에 공식 발표합니다. 촌스러운 조감도 하나 띄워놓고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단 일주일 만에 급선회를 한다?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역술이 만나고 다녔어요. 2021년 8월 17일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노정치인이, 그 노회한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이 역술인이에요. 그리고 함성득 교수 뭐 신사인 척 하고 다니죠. 뭐 영수회담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 집사이거나 연락책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토했어요. 자기가 명태균 인사검증까지 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소개시켜줬다고. 그렇게 명태균은 명실상부하게 김건희의 책사로 윤석열의 책사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육성을 들었는데 이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이 한목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위선이고 가증스러운지 낱낱이 밝혀서 만약에 내일 투표에 임하고 늦어도 28일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 반이라도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깨지고 부서져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돼도 함께 싸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큰가요? 키가 커요? 네. 오늘 제가 광진에서 오전에 잠깐 김장을 하고 왔는데 키가 크니까 김장할 때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참 키가 커도 많이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일에 제대로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단합된 힘으로 끌어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도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한탄하시는 소리를 매일매일 저는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또 국회 안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대통령을 뽑았단 말인가? 민심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토록 국격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던 숱한 범죄들의 의혹과 정황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본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본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공천 개입, 사적 이해관계와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 많은 경제사범들을 수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의 죄를 물어서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이 같은 검찰 수사로 그는 한때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낯이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정의,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많이 다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렇게 굽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머니터리식 수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정의, 두 개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기형적이고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함 모든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변명과 자기 방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 그릇된 경제 인식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이죠. 대통령에게 민심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과 싸우려 합니다. 경로합니다. 국민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질문에 비속어를 곁들이면서 비상식적인 상황 설명으로 답한 장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28년 그리고 정치 2년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처럼 국정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가 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자격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제 비상한 상황입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수한 의혹들이 있지만 우선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특검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국민의힘도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말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와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유은기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예, 국회 가방이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정동영 의원님께서 과방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같은 얘기들 많이 하셨고 과방위 얘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왔는데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3일씩 이진숙 청문회 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맨날 도시락을 줘요. 그것도 옆에 소회의실에서. 도시락도 그렇게 좋은 도시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어느 날은 도시락 먹을 시간도 없고 2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먹어요. 회의하면서. 2명 먹고 오고 2명 들어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주는 날은 특식이에요. 근데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 생활이 너무 보람있고 즐거웠어요. 국회의원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정상이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초선으로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3법, 4법 통과시켰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서 과연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정상이라면 MBC 박문진 이사들 임기 끝나서 바뀌고 사장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MBC 정권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박민 사장도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박장범 사장 후보 청문회 있는데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과방위에서. 저는 여러 상임위가 과방위처럼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믿고 가면 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국민들이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끌어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설마 그럴까? 그런 걸 다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민들의 상상 이상으로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명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희 지역구에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한 7시간씩 동네 한 바퀴라는 걸 합니다. 6월부터 이번 주가 24주째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납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월 달에는 정치 고관여층, 민주당 당원들만 얘기했습니다. 정권에 못 참겠다고. 7월, 8월 지금은 아주 평범한 모든 국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정권에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일 김건희 특검 표결이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이 정권은 붕괴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 그 다음 주말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반드시 이 정권은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끝장 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님 빨리 나오십시오. 제가 마시던 물이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 먹는 건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고 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고3보다 바삐 사는, 고3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대국민 사과 자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3처럼 일 열심히 했다고 자랑질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많은 의원님들이 특검과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딴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말 하겠습니다. 저와 성씨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희 청주 한가들은 본이 하나라 일가라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우리 집안 사람 치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불렀던 깐족이었죠, 깐족이.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을까? 제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잠시 국민들 눈을 속이려고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본인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얘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마치 자기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수사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자기가 아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처럼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원래대로 원래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가? 숨기지 못하고. 첫째,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그리 원탁 테이블을 요구하다가 거부됐잖아요. 저기 네모난 테이블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두 손을 잡고 일장 훈시를 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이분이 저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니면 나도 뭔가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한 것처럼 거짓 포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생중계하자고 하면서 요구한 게 딱 그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했답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딱 3개 했어요, 3개.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전쟁 반대한다. 그게 사법부 협박입니까?
무력 시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사법부를 협박했죠. 왜?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생중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법원 다 공개됩니다. 내용.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기사 씁니다. 그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재판부 협박하려고 한 겁니다. 위협적으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뭐 예전에 누구는 했다? 그 탄핵받은 대통령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의 수사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아니 죄가 없으면 생중계하지, 저처럼 세게 받아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러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제 드디어 결국은 다시 드러나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맞을 겁니다. 뭐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봐 그런 겁니다. 대통령 10%까지 10%대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마치 국민 눈높이를 한 번 더 얘기하며 국민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같이 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가지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미천 드러난 한동훈 거의 끝장났다. 오늘 뭐 저기 다른 분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등 얘기했길래 저는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공감들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였습니다. 네. 네, 오늘 11월 5일부터 우리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과방위까지 쭉 왔어요. 정무위 우리 14개 상임위 전체가 2시간씩 이렇게 찬데서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 지지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진짜 튼튼한데요. 이번에 감기 걸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찬대 조심해! 이랬는데 찬대가 조심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오늘로써 비상행동 1차를 마쳤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립니다. 과감하게 수정안으로.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야 될 수사 대상도 확 줄였어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여론조작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제3자 추천안까지도 지금 우리가 올려놨는데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넓게 폭을 열어놨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말 각성하고 마지막 기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은 넉넉하게 우리가 아마 통과할 건데요. 의안을 맨 마지막으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뭐 어떤 꼼수를 부릴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박따박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28일 날 예정된 재의결에서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과방에서 하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15일 날 우리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고 16일 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찬대 조심하십시오.